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보니까 음, 표나 이미지 넣을 때 예전에는 이제 표 일을 뭐 이렇게 넣는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데이터다. 더 하고서 이렇게 넣고 뭐 수치를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때 표는 그 식별 항목 넣지 않으면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옛날에 이 앞에 타이틀 표의 제목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워드 문서로 들어가게 되면 에러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에러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생략식 데이터를 여기다가 칸을 만들어서 넣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우고 이거를 칸 지우기. 이렇게 잘 되네. 하고서 이 생물학적 데이터를 여기다 이렇게 제목으로 넣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거나 그러고서 이걸 지우면 이제 변환 에러가 안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 원래 표를 이제 훼손시키는 거라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넣었었죠 우리가. 이미지로 변환시켜서 할 수 없이 이거 전체를 이미지로 만들어서 넣으면 에러가 안 나왔죠. 표 식별 항목을 넣을 때 그렇게 넣거나 아니면 그냥 이거를 이미지로 넣고 이거를 꺾기로 그냥 식별 항목 없이 해서 넣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보니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아, 그냥 텍스트가 들어가서 제목이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 칸만 비지 않으면은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냥 모두 다 이거를 이미지로 변환해서 그죠? 그냥 집어넣고 하는 게 불편했는데 이 이미지로 넣는 경우에 단점은 뭐냐면 페이지당 하나밖에 안 들어가. 매 페이지마다 이미지를 다 집어넣어야 돼. 그쵸? 그랬는데 우리는 뭐 서열 목록이 막 한 50페이지 있는 거, 특히 저거 현지번역 같은 경우 그거는 막 일일이 저는 그냥 다 그거를 한 페이지마다 하고 그걸 집어넣고 하는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한 페이지를 누락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고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그걸 다시 교정을 봐야 되잖아.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거죠. 화학식 같은 경우는 다 비슷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데이터도 유사하기 때문에 서열도 유사해서 그래서 이미지라는 경우 에러 안 나오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번거롭다는 거죠. 페이지당 하나밖에 안 들어가서. 근데 이런 워드 문서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표의 장점은 뭐냐면 페이지에 제한이 없어. 그냥 다 뒤로 넘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많아지니까 중간에 잘리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형이 되죠. 그래서 했던 몇 페이지는 그냥 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크기를 약간 조정하거나 하면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좀 획기적인 거는 이게 들어가도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실 시간이 없었겠지만 뉴 업데이티드 버전 저번에 그거 설명드린 거 작년부터 반영이 됐던 건데 국내에 출원할 땐 그게 모든 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적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해주고 있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좋은 것은 이제 변환 에러가 나왔을 때 그 지금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잘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신희정 대리님 얘기로는 그게 좀 명확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그게 그런 쪽으로 바꿔보고 외주 번역자들한테도 그렇게 바꿔달라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이거 내가 잘못 가져왔나? 다른 걸 가져왔나? 다른 걸 가져왔나? 잠깐만. 자료가 많아졌죠? 그래? 그래서 여기 다른 걸 가져와. 잠깐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경력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이거 기초부터 새로 이제 경력자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새로 이제 교육을 받을 그럴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죠? 사실상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경력을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새로운 처음부터 하는 강의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 지금 완벽하게 익혀놔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지식재산권 입문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이 이제 종류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특징, 그 차이점, 그리고 존속기간의 차이,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던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합시다. 물론 지난 시간에 지식재산권 종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고 그 외에 요즘에는 이제 그거 포함해서 이제 저작권이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지식재산권이라고 설명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 비밀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도 이제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노하우 같은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비법 그런 거잖아요. 어떤 맛집이 있는데 할머니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비밀이 있는데 그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 전수에 시켜주지 않는 그런 비법, 그러니까 비법 소스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이스는 부정경쟁 방지법.
이제 법률적으로는 부정 경쟁 방지법 및 영업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걸 베이스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유는 이런 법률을 이제 그 공식적으로 두는 이유로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거래라고 하면 뭐 여기서 상거래가 되겠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업 비밀에 관한 권리가 발생했고, 이거를 이제 분류로 따지면 신지식재산권 우리가 특실 디자인 상품 이거 외에 이제 새로운 뉴 지식재산권의 하나의 범주로 첫 번째 것으로 이렇게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가 있다. 그거는 이제 노하우나 비법 그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률적인 베이스는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런 법률을 제정해서 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개인 간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 두 번째는 저작권이 있긴 한데, 저작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뭐 출판물, 그러니까 글로 쓴 소설이나 뭐 그런 것들, 시, 아니면 음반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술품 그런 것도, 창작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큰 바운드리에서는. 근데 이제 새로 신기술이 발생하고 하면서 새로 생긴 저작권이 데이터베이스, 그죠? 관련 권리. 그거를 이제 신지식재산권의 이제 두 번째 바운더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 그게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그건 이제 신지식재산권의 한 일종이다. 그런 다음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이것도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치 설계 저작권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 들어볼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이고요. 반도체 IC 배치 설계. 그거는
IC는 뭐예요? 직접 회로예요. 회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 요즘에 반도체 관련 산업이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치 설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그거와 관련된 저작권이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식물 품종을 보호하는 식물 품종. 품종보호법. 이런 것들이 새 신지식재산권이죠. 법이 아니라 품종보호권이죠. 그런 권리, 그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이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전자 조작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품종 다양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식물 새로운 신품종 그러니까 막 호박만한 복숭아 이런 거 아니면 그런 것들 있죠. 엄청나게 큰 토마토 그런 것들 수박만한 토마토 그런 것들 아니면 샤인 머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했지만 엄청나게 당도가 높은 포도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원래는 일본에서 개발을 했는데 샤인 머스켓이 그 히스토리를 보면 근데 일본 그 획기적인 발명이라고 거기서 돼서 특별 됐었는데 정작 그 나라 토질에는 잘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 좀 맞아가지고 일본에서는 활성화가 못 되고 우리나라에서 잘 돼가지고 분위기 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국립종자원에다가 이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특허 출원하듯이 저번에 했었죠. 그거랑 똑같이. 그래서 우리 사무소도 그거 전문으로 가기 위해서 그거 전문 직원이 있어요. 여기 영지팀에 권수미 변호사가 그분은 그것만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업무 배우고 싶으면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크게 돈은 안 돼요 지금은. 근데 이제 희소성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처음 들어봅니다 하고 다르니까 할 수 있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이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신지식재산권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보호되는 권리가 이제 영업비밀에 관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저작권이 생겼고 이제 여기 전통적인 거에서는 저작권이 원래 있었고요, 그죠? 출판이나 창작, 출판물, 창작물을 보호하는 이거 그러니까 사후 50년간 보호가 되는 저작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더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런 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저작권 그렇고 반도체 관련 배치 설계 저작권 그리고 식물 품종보호법을 기준으로 하는 품종보호권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5개, 6개 정도가 신지식 재산권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특허청에서 발견한 거로 보면은 새로운 지식 재산권이 이제 블록체인 관련도, 그죠? 블록체인 관련 발명자도 이제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현재까지 이제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고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노영관님은 기억이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기억은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재산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스로 하는 거는 이제 특허인데, 근데 특허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아이디어 아니면 노하우 그런 것들의 차이는 뭐냐? 그 발명이죠. 발명. 크게 얘기하면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이제 사실상 고안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고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허청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이렇게 들어가고 발명의 명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 발명은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도 단백질 에 관한 것이다. 뭐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면 실용신안 명세서를 보면 실용신안도 있으니까 이때는 고안이 설명 그렇게 된다. 그죠? 발명이 아니라 디자인. 그러니까 특허에서는 이거는 인벤트 발명하다 그런 거고 이거는 인벤트 또는 인벤션이 되는데 이거는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고안한다 그래서 여기랑 또 디자인이랑 좀 헷갈려서 디바이즈 뭐 이런 식으로 고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용신안 이제 유틸리티 모델 같은 명세서에서 본 발명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본 고안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특허로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실용신안 아니면 디자인 그 정도예요. 디자인도 아이디어를 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창작을 했다고 쳤을 때 창작을 했어 그거를 발명이라고 할 수 있죠. 발명 또는 고안을 했다. 고안 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죠. 이거를 특허로 보호받을 것이냐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것이냐 아니면 네 번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노하우로 꼭꼭 숨겨놓느냐 그렇게 네 가지 이렇게 선택상 옵션이 선택지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는 창작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 이렇게 되겠죠. 고안자, 설계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발명자, 고안자, 설계자 이거는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그렇게 좀 명칭이 달라지니까 그랬을 때 이건 굉장히 대단한
창작이기 때문에 발명으로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특허로 보호받아야 된다. 그랬을 때는 특허로 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원이라고 하면 어떤 서면으로 그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그거를 키포 특허청, 한국 특허청에 아니면 한국 특허청 아니면 와이포 같은데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제국의 기타 other jurisdiction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걸 출원해서 보호받아야 된다. 그 실용실험도 마찬가지로 출원을 해야 돼요.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출원을 해야 돼요. 이거 제도권 하에서 이제 보호받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게 이제 출원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 권리가 되는 거고, 그죠? 권리화가 되는 거죠. 권리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심사를 통해서 권리화가 되는 거죠. 심사를 통해서 권리화가 돼요. 그런데 이제 노하우는 제도권으로 출원하면 안 되죠. 그죠? 출원하면 안 되고,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만 있던가 아니면 적어서 이불 속에다가 감춰놓던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비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 비밀 같은 거예요. 비법 아까 얘기한 그런 것들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1, 2, 3번과 같이 제도권 하에서 출원하는 거하고 이렇게 노하우로 이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이제 꼭꼭 숨겨놓는 거하고 그 장단점은 뭐가 있느냐? 그거는 장점부터 얘기하면 이런 제도권 하에서 이제 특허청에다 출원해서 공식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면 그 나의 권리를 이제 그 제3자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떳떳하게 이제 드러내놓고 이건 내 거야. 나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그거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그러고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모션에 할 수도 있죠. 장점을 계속하면 단점하기 전에 그걸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권리를 인정받았다. 그죠?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 특허받은 발명이야. 특허받은 제품이야. 그러면서 그거를 프로모션 하는데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권리이기 때문에 그 지식재산권이기 때문에 무채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양도할 수도 있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큰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부동산처럼 그렇게 거래가 가능한 권리화가 됐기 때문에 재산적인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거를 그런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이유는 그 기술을 대중한테 공개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술 공개의 단점이 있어요. 내가 나만이 알고 있던 아주 비법이나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창작이었는데 그거를 내가 그냥 간직하면서 그냥 몰래 저쪽에서 한 꼴짜기에 공장 하나 짓고서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철조망 높게 해놓고서 그거를 거기서 몰래 생산해가지고 그냥 시장에다 그냥 팔면 됐었거든.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사람한테 갔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다음날 카피가 돼. 어? 아무리 대단한 발명이라고 해도 일본 사람도 그렇죠. 전자제품 그냥 분해만 해보면 다 알거든. 그냥 하나 그냥 사가지고 그냥 이거 버린다 생각하고서 그걸 분해해가지고 전부 다 그 하거나 아니면 뭐 며칠 여러 번 트라이를 해보면 그러다 보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그때는 희소가치가 나만 생산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비싼 값에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었는데 그거에 짝퉁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걸 1,000원에 팔았는데 500원짜리가 나와. 그럼 내게 팔리겠어요? 어차피 성능이 비슷하면 나는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야 그거 내가 원래 내 건데 그걸 네가 왜 그거를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파냐 그렇게 그걸 악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권리가 없다. 아니 내가 뭐 나는 너 그런 거 만들었었어? 나도 그냥 만들었는데 그럼 내 거 보고 한 게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그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권리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꼭꼭 숨겨놓고 다른 사람이 짝퉁을 만들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천년만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몰래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조 판매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이건 절대로 이제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도 아무도 이거를 보고서 만들 수 없다 그런 자신감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걸 공개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럴 게 있을까요? 사실상 요즘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권 하에서 보호를 해요. 내가 그거를 기술 공개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게 더 낫다. 천년 만년 해먹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20년만 해먹는 게 100번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년 만년 해먹으려고 하다가 1년도 못 해먹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짝퉁이 나왔을 때 내가 공격을 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하면서 20년만 사용하는 게 100번 낫다. 그래서 이렇게 추론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반대가 노하우가 되겠죠. 응? 아까 얘기한 그 산속에서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걸 뭐 나 혼자 생산할 수도 없고 옆에 종업원을 둬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런 일 많잖아요. 그죠? 어떤 뭐 할머니 순댓국집에서 거기서 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맨날 옆에서 할머니 어떻게 하나 보고서 옆에다 그대로 똑같은 걸 차리거나 그렇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뭐 보면 알죠. 그냥 뭐 계속 보게 되면 비슷하게라도 만들면 되니까 이 비밀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그렇지만 이거는 내가 특제 소스해서 거기에서 그거는 이제 어떤 첨가물을 하나 넣는데 그거 넣고 안 넣고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어도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자기 혼자 만들죠 할머니들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여기다가 소스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그거는 죽어도 몰라. 지금 아직도 뭐 고려청자의 비세계의 비밀은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유지하고서 그냥 죽을 때 자기 딸한테 전수해주고 죽는 게 100번 낫죠. 근데 이제 그럴 만한 기술이 현재는 없고 그렇다고 해도 돈이 되는 거는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거를 찾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는 뭐 어떤 간단한 아이디어 고안만 하더라도 이렇게 보호받는 게 좋다. 그렇죠? 그래서 제도권 하에서 이렇게 출원을 하는 게 대세다.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실용실현 디자인은 종류만 다르지 결국은 출원해서 심사를 받아서 권리화한다는 건 다 똑같기 때문에 그죠? 그거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된다. 이해하면 된다. 그랬을 때
발명자가 발명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출원하게 되면, 그죠? 출원하게 되면 이 발명자는 뭐가 돼요? 출원인이 돼요. 그죠? 출원인이 돼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출원하면서 심사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심사 청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심사 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요. 유기자민을 해요. 그러면 누가?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관. 이거는 피포에 있겠죠. 피포 나와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때 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심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 특허 결정이 되거나 거절 결정이 돼요. 그죠? 그러면 특허 결정이 돼서 3개월 내에 등록료 원차료를 내면 특허증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절 결정이 나오면 그날로부터 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뭐 심판 청구하거나, 그죠? 또는 포기하거나, 그죠? 이런 과정이 거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커밍 건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용어들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아니야, 그 전에 이게 이제 특허가 되면 어떻게 돼요? 특허 결정이 되면 이때는 특허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발명자였다가 출원인이었다가 심사 청구인이었다가 특허권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심판 청구하게 되면 심판 청구인이 되겠죠. 그죠? 청구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벤터가 되고요. 이거는 인벤트가 되고, 인벤션. 그래서 이거는 어플리컨트가 되고요. 출원인.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고, 파일링은 어플리케이션이죠. 파일링. 심사 청구. request for examination. 리퀘스트가 될 거고, 이거는 요 단계에서 출원하게 되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청에서는 출원은 to 키포죠. 특허청에. 그러면 여기서 방식 심사가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 심사는 실체 심사예요. 요 단계에서 하는 거는 실체 심사, 요 단계에서 하는 것은 방식 심사라는 거죠. 포멀리티 examination. 방식 심사는 알죠? 형식에 맞는지, 임장은 제대로 있는지, 출연인 적격이 있는지, 출연할 수 있는 자,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뭐 금치산자 안 되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안 되고, 뭐 그런 것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출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수수료는 제대로 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출연 코드는 제대로 돼 있는지, 옛날 관리팀에서 얘기하는 뭐 주소는 제대로 돼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청구범위 이런 제대로 두면 있는 것들 제대로 제출됐는지 뭐 그런 것들 하는 게 방식 심사고, 실체 심사는 이제 substantial examination이죠. 실체 심사. 그래서 이거는 특허 요건을 심사하는 거죠. 심사관에 의해서. 여기는 방식 심사는 방식 심사관, 여기서는 그냥 실체 심사관이 하는 거예요. 특허 요건을 심사한다. 특허 요건은 이제 뭐 또 배우겠지만 뭐 아시겠지만 신규성, 진모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는 게 실체 심사, 그런 얘기죠. 심사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사관은 examiner예요. 여기서 examiner, 심사관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를 한다. 물론 뭐 이거는 substantial examiner고 formality examiner, 그렇게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둘 다 심사관이에요. 심사 결과 results of examination이 나오죠. 심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특허 결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NOA라고 그래요. NOA. 해외 출원할 때도 나오는 건데, NOA는 여기로 갈게요. 많이 나와요. 한번 했어요. Notice of Allowance. 허락 통지서라는 얘기죠. Notice of Allowance 해서 NOA라고 해요. 약자를 써서 NOA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래서 이런 그 거절 결정은 어떻게 또 가도 되죠. Notice of Final Rejection, 이렇게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오는 거죠. 물론 한 번에 거절 결정이 나오진 않는다고 했죠. 거절 예고 통지서가 먼저 나오고 의견 제출 통지서가 이 전에 한 번 나오긴 해요. 이거에 선행해서 파이널 리젝션, 요거 전 단계로서 의견 제출 통지서가 먼저 나온 다음에 거절 결정이 나온다. 응? 그래서 이거는 용어가 이제 Notice of Preliminary Rejection이에요.
다 한 번씩 들어본 거예요. 예비 거절 통지서죠. 프렐리미너리. 한 번에 이제 그 정없이 뭐 한 번에 그냥 이거는 그냥 누군 대권 거절 결정이야 그렇게 하진 않고 한 번 기회를 준 다음에 뭐 이게 의견자 투표는 첫 번째 퍼스트가 나올 수 있고 뭐 세 번째까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하게 추하인한테 아니면 대리인한테 그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해봤는데 이런 이유로 네 발명은 추라인 발명은 특허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거절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한 다음에 그거를 2달 정도 기한을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니네들이 억울하면 할 말 있으면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서 그거를 소명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그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유보하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출연인이 그걸 대응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심사를 해 본 다음에 니네들 말이 맞다 그러면 다시 이제 특허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니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는데 그러면은 최종 거절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심사 결과가 이제 2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결국은 Notice of Allowance로 되거나 Notice of Final Rejection으로 돼서 한쪽은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특허권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발명자가 그 추구했던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패턴 T가 되는 거죠. 특허권자. 돈을 내야 돼요. 등록료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만약에 거절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나는 더 이상 뭐 진행 안 할래. 뭐 아쉽지만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포기할래. 그러면 어벤던이 되는 거예요. 치아가 아니에요. 어벤던. 그때부터 포기해요. 치아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걸 그거 억울하잖아요. 그죠? 흔적을 남겨놓는 게 낫지. 돈 들인 게 얼만데. 그죠? 이건 어벤던이에요. 포기. 뭐 기부업이겠죠. 여기까지. 그렇지만 그 니네들 그 심사관이 네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아.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경험도 많은 사람한테 한 번 더 심사를 받고 싶어. 억울해. 그랬을 때는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심판 청구. 영어로 따지면 어필이에요. 항의한다는 얘기죠. 어필.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로찌라고 해요. 어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로찌언 어필. 네. try의 개념이에요. 사실상. 네. 여기 뒤에 보면 공공기관 당국에 이의 등을 제기하다 이렇게
보상 청구를 제기. They lodged the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factory.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3심 제도에서 이제 특허 심판원에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특허 법원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대법원에 하고 뭐 그런 식으로 3심 제도, 특허는 4심 제도 사실상 그냥. appellate trial 심판청 소송. 물론 뭐 이거 했죠. 청구의 취지가 있어요. 거기까지 안 했나? 청구의 취지를 넣어야 되고 청구 이유를 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죠. 어쨌든 심판 청구를 해서 특허 심판원에 하든가 거기서 안 되면 또 다시 특허 법원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에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을 받아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특허증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특허증은 뭐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certificate. 다시 certificate of patent죠. 알죠? 특허증. 그래서 여기서 특허 결정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료와 1~3년치 연차를 1에서 3년치 연차료를 한 번에 일시에 납부를 하면 특허증이 발급이 되고 그러면 특허권이 발생한다. 특허권은 그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이렇게 특정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명자가 출원했어요. 그러면 출원일이 생기죠. 여기서 출원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출원일로부터 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3년 내에 해야 된다. 그죠? 3년 내에. 그러고 3년 내에 안 하면 그 건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18개월, 1년 6개월 후에는 뭐가 된다? 공개가 된다. 공개 공보 발행. 그죠?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 결정 후에 3개월 내에 등록료 플러스 3년치 연차료를 내면 특허증이 나오는 동시에 뭐가 된다? 공보가 발행된다. 특허 공보가 발행된다. 그렇죠? 특허 여기는 공개 공보였고 특허 공보예요. 저거는 특허 공고 공보라고 할 수 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특허 공개 공보가 있고 특허 공고 공보가 있다. 이거는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공개 공보는 출원한 상태에 생날 것이고 특허 공보는 심사를 통해서 보정서가 들어가면 처음에 출원했던 거하고 달라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특허 공고 공보다. 그죠? 한 건에 대해서 이제 공개 공보가 발행되고 그거는 1년 6개월 모든 건에 대해서 공개 공보. all 케이스 모든 건에 대해서 공개 공보. 출원된 모든 것은 공개 공보가 발행되고 공고 공보는 모든 것이 아니라 특허된 것만 공고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선행기술조사 같은 거 할 때 그게 공개된 건지 공고된 건지 뭐 선행기술 자체는 공개된 것도 다 선행기술로서 인정받는 거지만 그건 좀 구별해서 선행기술조사 자체에서는 공개든 공보든 뭐 상관없지만 그것을 이제 선행기술 분석, 특허 분석, 별명 분석으로 들어갈 때는 공개된 거하고 특허된 거하고는 좀 차이를 해야 된다. 공개된 거는 그게 이제 정상적인 권리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낮고 공고된 거, 특허된 것들은 그건 완벽한 권리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분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성 검토할 때는 공개 공보든 공고 공보든 상관없이 다 조사해야 되지만 진보성 관련으로 했을 때는 공고 공보를 더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신지식재산권의 이제 기타 신지식재산권의 종류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허로 이제 제도권 하에서 보호받는 거를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그런 제도권 하에서 보호받는 절차가 특허를 예시로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전체 사이클 앞으로 할 요약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배운 것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얘기해 주세요. 없으시죠? 부장님 그럼 특허증이 나올 때 같이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일단 뭐 돈을 납부하면 바로 이제 그 공고 공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준비하고 뭐 출판 준비하고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바로 해야 돼요 원래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